농민 여러분, 장마가 끝났다고 바로 비료부터 넣거나 방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같은 과원에서도 낮은 곳은 아직 과습하고 경사진 곳은 벌써 마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과실과 잎에서도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마 뒤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부터 확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원에 들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뒤 같은 순서로 과원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첫째, 배수로와 물꼬임. 과원에 들어가면 나무부터 보지 말고 가장 낮은 곳과 배수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수로에 흙과 풀, 낙엽이 쌓여 물길을 막는지, 골에 물이 남아 있는지, 나무 밑동 주변이 계속 질척한지 보십시오. 물이 오래 남으면 뿌리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져 세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막힌 물길부터 열고 젖은 땅에는 SS기나 트랙터를 무리하게 넣지 마십시오. 배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비료와 관수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얕은 층과 깊은 층의 토양 수분. 표면이 말라 보여도 깊은 뿌리층은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사지나 배수가 빠른 곳은 장마가 끝난 뒤 먼저 마를 수 있습니다. 센서가 있다면 얕은 층과 깊은 층을 따로 보고 센서가 없다면 대표 지점의 흙을 파서 확인하십시오. 깊은 층이 계속 젖어 있으면 관수보다 배수가 먼저입니다. 과원 전체를 한 번에 같은 시간으로 관수하지 말고 낮은 곳과 경사진 곳의 차이를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셋째, 점적핀과 관수 편차. 장마 동안 관수를 쉬면 점적핀 막힘과 누수를 늦게 발견하기 쉽습니다. 관수 시설을 잠시 가동해 앞쪽과 중간, 말단의 물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핀, 한 곳에 쏟아지는 핀, 연결부 누수와 말단의 물량 저하를 살펴보십시오. 점적핀 한두 개만 보고 전체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막힘과 누수를 해결한 뒤 관수 시간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넷째, 뿌리 상태와 수세 이상 신호. 이제 나무 전체를 보십시오. 잎색이 갑자기 옅어졌는지, 신초 끝이 축 처지는지, 나무별 생육 차이가 커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젖은 토양에서 잎이 처진다고 물을 더 주면 안 됩니다. 과습으로 뿌리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사지와 배수가 빠른 곳은 장마 뒤 고온이 오면 수분 부족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무의 위치를 표시하고 배수와 토양 수분, 밑동 손상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원인을 모른 채 질소나 고농도 영양제를 과원 전체에 처리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병든 과실과 탄저병 의심 과실. 과원 가장자리와 수관 안쪽, 아래쪽 과실, 서로 맞닿은 과실부터 살펴보십시오. 작은 갈색 반점이 둥글게 커지고 병반이 약간 움푹 들어가거나 습할 때 다몽색에서 주황색의 포자 덩어리가 보이면 탄저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와 겹무늬 썩은 병, 일소 피해도 비슷해 보일 수 있으므로 모양만 보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병든 과실은 따로 모아 과원 밖으로 반출하고 바닥이나 배수로에 버리지 마십시오. 제거한 뒤 등록 약재와 안전 사용 기준을 확인해 방제하십시오. 여섯째, 잎병반과 조기 낙엽. 바깥쪽에 깨끗한 잎만 보지 말고 수관 안쪽과 아래쪽, 통풍이 나쁜 곳의 잎을 확인하십시오. 갈색 또는 흑갈색 반점이 늘어나는지,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일찍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갈색 무늬병과 전무늬 낙엽병이 늘면 올해 과실비대와 내년 꽃눈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병반을 없애려 하기보다 건강한 잎을 보호하고 수관 안쪽까지 약액이 도달하며 잎이 빨리 마르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응애와 해충 밀도. 장마 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응애가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농로 쪽 가장자리, 먼지가 많은 곳, 수세가 약한 나무와 지난해 많이 발생한 곳부터 보십시오. 잎 뒷면에서 움직이는 응애와 알 미세한 거미줄을 확인하고 잎 윗면의 황백색 반점도 함께 보십시오. 발생 위치와 밀도를 확인한 뒤 사과에 등록된 응애약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살충제에 습관적으로 섞지 말고 같은 작용 계통을 반복하지 않으며 잎 뒷면까지 약액이 닿도록 살포해야 합니다. 여덟째, SS기와 약액 도달 상태. 방제를 시작하기 전에 SS기부터 점검하십시오. 막힌 노즐, 노즐별 분사량 차이, 압력, 교반과 송풍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수관의 높이와 폭에 맞춰 노즐을 조정하십시오.
장마 동안 신초가 자라 수건이 막혔다면 지난달과 같은 설정으로는 안쪽까지 약액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살포로 수건 안쪽과 잎 뒷면의 도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양약만 늘리기보다 약액이 닿지 않는 위치를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일소 위험과 과실 노출. 장마 뒤 갑자기 햇빛이 강해지면 일소 위험이 커집니다. 남쪽과 남서쪽, 수건 위쪽, 전정이나 가지 움직임으로 갑자기 노출된 과실부터 확인하십시오. 햇빛을 받은 면이 하얗게 탈색되거나 누렇게 변하고 이후 갈색으로 진행하는지 보십시오. 폭염이 예보됐다면 강한 하계 전정과 과도한 잎 제거를 미루십시오. 냉각 살수를 이용할 때는 냉각용 물과 뿌리 관수의 목적을 구분하고 토양을 다시 과습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째, 과실 비대와 나무 수세. 마지막으로 과실 크기와 나무의 힘을 함께 보십시오. 같은 나무와 같은 위치에서 대표 과실 20개의 지름을 재고 작은 과실과 큰 과실의 편차가 벌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초 길이, 잎 크기와 색, 수관 내부의 막힘과 착과량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신초가 계속 강하게 자라고 잎이 크고 짙다면 추가 질소와 과도한 관비는 우선 보류하십시오. 잎이 작고 생장이 약하더라도 과습, 뿌리 손상, 과다 착과와 병해를 확인하기 전에는 비료부터 늘리지 마십시오. 수세가 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비료를 먼저 넣으면 원인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3가지로 나누십시오. 10가지를 확인한 뒤 결과를 바로 조치, 사흘 뒤 재확인, 정상 유지 3가지로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배수로 막힘, 병든 과실, 점적핀 막힘과 누수처럼 원인이 분명한 것은 바로 조치하십시오. 토양 수분 변화, 잎 병반 증가, 응의 밀도와 과실 비대처럼 추세가 중요한 것은 같은 위치에서 사흘 뒤 다시 확인하십시오. 정상인 구역도 사진과 수치를 남겨 다음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과원 전체를 하나로 보지 말고 낮은 곳, 정상 구역, 경사지와 가장자리로 나누어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농민 여러분, 장마 뒤 과원에서는 약과 비료보다 점검 순서가 먼저입니다. 배수, 토양 수분, 점적핀, 뿌리와 수세, 병든 과실, 잎병반, 응애, SS기 도달, 일소, 과실비대 순으로 확인하십시오. 한 번 본 결과보다 같은 자리의 변화 방향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마 뒤 비료를 더 넣어야 할 과원과 멈춰야 할 과원을 강수세, 정상수세, 약수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장마 뒤 기본 점검 순서를 정리한 일반 공개 영상입니다. 더 자세한 구역별 확인 방법과 수세별 판단 기준, 현장 점검표가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보라루키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